소나무가 제게 말을 건넵니다. 아프다고, 잊지 말아 달라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품은 채 80여 년을 버텨온 소나무들이 절규하듯 외칩니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부정당한다고. 그 아픔과 상처까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라고.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는 왠지 모를 설렘과 두근거림을 가득 싣고 우리를 낭만과 추억의 여행으로 이끄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에게 기차는 또 다른 의미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역시 여행의 낭만은 기차 여행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의 철도 역사를 생각해보면 좀 씁쓸함도 있어요. 우리나라 개화기 때 경인선이 생기고 그 후에 경부선이 생겼지만 사실 일제 지배력이 강화될 때였고요. 경부선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사실 실질적인 일본의 자원 수탈이 시작이 되었죠.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은 경부선과 경의선을 개설해 한국에서 러시아 세력을 물리치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즉 철도로 대륙 침탈과 식민지 수탈을 하고자 한 것이죠. 우리 철도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간 그 출발역에는 일본의 정치, 군사적, 경제적 야심이 있었습니다.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되면서 쌀과 토지, 광물 자원과 산림 등 전방위적인 일제의 수탈이 시작되는데요. 특히 국토의 3분의 2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일제의 산림 수탈은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피해 또한 막심했습니다. 충청남도 태안군에 자리한 안면도는 일제 강점기 산림 수탈이 행해졌던 대표적인 곳입니다. 안면도 중심에 숲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는 예로부터 목재로서 유명했고 안면송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고려시대 이후 국가가 특별히 관리했는데 특히 조선시대에는 벌채를 금하는 봉산으로 지정해 엄격하게 보호했습니다. 궁궐과 왕실의 목재로 사용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당수 안면송들은 아주 아픈 기억, 너무나 아픈 과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참 이쁜 곳인데요. 이 소나무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저희 안면도의 상처이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상처 현장에 와 있는 겁니다. 요 안면도에 있는 소나무 숲이요? 네, 그렇습니다. 1939년, 1940년, 41년 동안에 이 안면도 소나무를 전체 한 10만 그루 비워갔다고 합니다. 송진을 10만 그루를 채취해 갔다고 합니다. 그 양을 도대체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는데요. 하루에 한 사람이 200그루를 할당을 줍니다. 그래서 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600그루까지 가능해요. 한 사람이? 예, 한 사람이. 그거를 소나무의 생장이 가장 좋은 5월부터 10월까지 아무 소나무를 하는 게 아니고 폭이 16cm. 그러면 16cm. 좀 나이가 많은? 아마 20에서 30년 정도 수령이 될 겁니다. 요 정도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때 소나무가 가장 왕성하게 나오니까. 사람이랑 똑같죠. 20, 30대 네네네. 청년이겠네요. 그렇죠. 일제는 송진 채취를 위해 안면도 주민들을 강제 동원해 안면도 소나무에 톱날로 V자 모양의 상처를 냈는데요. 안면송이 일제의 수탈 대상이 됐던 것이죠. 이 V자으로 있잖아요. 네, 그 흉터들. 네. 이게 송진 채취 현장의 나무들이 현재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송진을 뽑았던 그 자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울창한 숲의 소나무들은 일제 강점기 때 무분별한 송진 채취로 인한 그 기억과 상처를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숲 대부분의 소나무에서 발견되는 크고 깊은 칼자국들. 지금 이렇게 막 칼자국 나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막 진이 지금도 나오고 네네. 있는데 이거는 이게 그 당시 일본의 임업소장이었던 하야시 세이조가 고안한 방식이 있어요. 송진 채취 방식이.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원통형의 톱 모양이 있어요. 이거 괴인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긁어내요. 양쪽으로.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제 깡통을 달아요. 못을 박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동해서 보관 창고에 놓는. 그게 바로 하야시 세이조가 고안한 그 송진 채취 방식이었고, 이거를 조선 총독부에서 전 조선에 장려하자. 1927년 3월 경매에서 일본의 탄광 재벌 아소 상점이 82만 3천 원으로 안면도 산림과 토지를 낙찰받아 안면도 임업소를 개설해 경영하게 됩니다. 당시 안면도 임업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사람이 바로 하야시 세이조거든요. 특히 그가 개발한 송진 채취 기술과 도구는 일제의 송진 수탈에 박차를 가하게 합니다. 35년도에 이제 하야시 세이조가 이거를 송진으로 채취 시험을 하면서 37년도부터는 조선 총독부 임업시험장에서 이거를 송진을 대대적으로 이제는 국가 차원의 성스러운 전쟁, 성전이라는 차원에서 확대를 하고자 전 조선으로 장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9년도, 40년도, 41년도까지 3년 동안 안면도에서 송진을 채취해가는 일을 하고요. 80여 년이 지난 지금 간신히 버티며 몸의 절반이 벗겨진 소나무의 껍질은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남았습니다. 흉이 그대로 있네요. 흉터가. 예. 흉터는 아물어야 하는데 네. 아물지 않은 흉이네. 안면도 오시는 분들 보면 이게 낭만의 하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웃는 것처럼 웃는 거. 하트처럼 보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그렇지만 이 숨겨져 있는 역사의 내면 속에는 안면도인의 상처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역사를 몰랐다면 느끼지 못했을 아픔과 슬픔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제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사진으로 담는데 네. 과거의 거를 현재 어떻게 나타나는 데는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소나무들의 이 흔적은 네. 그냥 흔적이 아니라 우리는 잊고 살고 있었는데 정작 이 소나무는 끝까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그거를 강하게 느끼네요. 그렇다면 일제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남기며 마구잡이로 채취한 송진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일제 강점기 말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린 일제는 선박용 도료나 전쟁 물자 운송에 필요한 기름을 만들기 위해 송진을 이용한 것이죠. 하야시 세이조가 송진 채취법을 개발한 이후 안면도 내에서만도 어마어마한 양의 송진 수탈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채취액 정도로 보면 39년도에 한 80톤이고요. 그리고 40년도에 한 120톤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는 41년도에 140톤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가는 바람에 한 40톤 정도, 그 정도 그 피해액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면도 송진 채취를 주도한 아소 가문의 아소 상점은 한반도 곳곳에 광산을 경영하기도 했는데요. 일제 강점기 이들은 조선의 자원 수탈과 함께 강제징용으로 조선인들 노역까지 착취해가며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일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망언 제족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한두 명이어야죠. 예. 그 중에 대표적인 아소다로라는 사람. 총리. 그렇죠. 옛날 전일 90대 총리 지내셨던 분.
그 아소가? 예, 그 아소의 할아버지가 아소 상점의 초대 사장 아소 타카키치입니다. 와.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의 대표적인 아소다로 집안의 전범 기업의 출발이 안면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야, 이건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죠. 우리 조선 그때 조선의 네, 혀를 뽑아서 네. 일본의 그 사람들이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여기가 안면도가 단순한 아름다움이기 이전에 일제 강점기의 어떤 상처 수탈의 현장이고 지금 아소다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유, 끝나지 않는 아픔이네요, 진짜. 오지를 다니며 우리의 자연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소나무를 만났지만 저 또한 몰랐던 우리 소나무들의 아픔. 그동안 알려 하지 않은 무심함과 미처 알지 못한 미안함에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소나무는 아주 친숙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나가면서 그냥 그루터기의 큰 상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보다 더 알아야 될 그 역사의 아픔을 봤다는 게 되게 슬퍼요. 너무 상처가 깊어요. 이후로 내 앞에 펼쳐지는 이 소나무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일 것 같아요. 다른 존재로. 그 시간을 겪어냈다라는 거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고. 안면도 소나무에 새겨진 우리의 역사를 다시 바라봅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에 돌입한 일본은 제1차 인조석유 7개년 계획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석유 수입이 어려워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정부에서 석유를 대체할 연료를 개발하고자 한 것인데요. 그러던 1941년 8월 미국, 영국, 네덜란드에서 일본의 석유 수출 금지를 합의했고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에 의존했던 석유 수입이 전면 중단됐죠.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송진에서 추출한 기름, 송탄유였습니다. 미국에서 연료를 많이 의존해 왔던 일본으로서는 미국이 연료를 끊자 군수 물품인 이제 항공유나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생물에게서 이렇게 얻는 연료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나무의 잎, 가지, 줄기 그리고 송진 모든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잘 태워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기름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기름 자체를 송탄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송진을 그러니까 어느 일정 양을 이제 상당하게 많이 채집을 하고 또 이러한 부분을 정제를 하는 부분을 연구까지 해서 전국에서 송진 채집 대회까지 열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부족한 석유를 극복하기 위한 일본의 송진 채취는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규모로 진행됐는데요. 산림 자원이 풍부해 산림수도라고 불리는 강원도 평창. 이곳에도 송탄유 역사를 기억하는 송진 채취 피해목들이 많습니다. 뜨거운데. 그리고 당시 송진 채취에 강제 동원됐던 생존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찾아뵈려고 왔습니다. 예? 어르신 만나뵈려고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상공년생이셔 90세. 그럼 소와 5년생이요. 아이고, 일본 사람이 일본 정세 났어요. 아이고 그럴 때 나셨구나. 제가 물어서 예. 옛날에 예. 소나무에 송진 채취하는 거 찾아서 왔거든요. 예, 제가 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13살
13살이요? 13살에 공매학교 4학년 때인데 부역을 나오라는 게 어른 대신에. 그래서 송진을 제취하겠는 걸 복권하고 그 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왜 하냐니까 부모가 없었어요. 어릴 때. 난 사람은 20세 넘은 아들 했고 나는 14살 먹은 게 빌빌 지게 지고 따라 되겠으니 아이고야. 좀 괴로웠다 봐야지. 그렇겠네. 지금은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니까 나도 일본 제국주의 국민이 해가지고 시민이 해가지고 나도 애국자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안 들었다고. 그때 제출한 게 뭐냐면 몰순, 달해순, 또 송진 그거 다 받아가지고 와서 이 비행기 쓴다 하면서는 기름은 뭐 비행기 쓴다 하면서 가지고 가고 그러면 피만 주는.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13살의 나이로 송진 채취에 강제 동원됐던 김시호 할아버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소나무에 대한 마음의 빚은 떨쳐낼 수 없었다는데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얘기를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네. 마음이 어떠세요? 그리고 이제 아유 즐겁죠. 속이야. 왜냐 내가 그거 잘 커난 걸 상처 입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일본을 제주 가서 남부 장군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아유. 남부 장군 죄인이니까 참 그 난걸 망쳐보고 참 부싸 너도 시대 잘만 내가 고생했다 이렇지. 그래도 살아주게 고맙지. 나나 똑같이 너는 나는 살았다니 참 고맙다. 골골 당하고 산 게 참 대단하다. 그 말씀 해주시려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계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이자면 다 넘어갔어 바람에. 여기 바람에 넘어간 게 이제 상처 입어가지고 그냥 한쪽에 다 상처 있으니까 네, 네. 맥을 못 쥐나. 그걸 다 막았어 이렇게. 그럼 부러지게 반이 사이. 그다음에 그냥 가면 이만큼 됐을 텐데. 아유, 보상이 없었어. 그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할아버지는 한평생 이곳에서 소나무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소나무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김시호 할아버지를 따라 과거 송진 채취를 했던 곳을 가봅니다. 평창강을 품은 남산 산림욕장. 강변에 놓인 산책로를 걷다 보면 한 그루 한 그루씩 소나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또렷한 할아버지의 송진 채취 기억. 이게 바로 이기. 저거 여기서 시작해요. 다 이 나무들이. 아이고야 세상에나. 다 기억나세요 그때 여기가? 그래요. 평창군은 송진 채취 피해목을 보존하기 위해 나무에 표식을 해놓은 것인데 할아버지는 이 소나무들의 슬픈 역사를 더 알리지 못해 안타까워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우리 아들도요. 지금 얘기하면 아버지 그거 알아서 뭐래요. 먹고 사는 데가 급한데 먹고 살면 되지 뭐 그거 왜 이러냐고 신경 써요.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불쌍하고 살아나가는가 절대 있으면 안 되지. 앞으로 이건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있으면 안 되죠. 소나무들과 함께 힘겨운 세월을 버텨낸 김시호 할아버지. 역사를 절대 잊지 말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송진 채취로 껍질이 벗겨진 나무는 더 쉽게 썩고 더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지를 위한 약품을 나무 톱밥과 섞어 반죽해서 벗겨진 부위에 발라서 피해목 보호를 하고 있다는데요. 송탄유 피해 소나무들은 숲 안쪽에서도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송진 채취가 없었다면 이 숲은 어땠을까? 평창 군내에는 피해 소나무가 이제 천여 그룹 남짓이라고 합니다. 80여 년을 스스로 치유하며 힘겹게 버텨왔지만 하루가 다르게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저 밑에만 소나무인 줄 알았더니 이 산 위쪽으로 피해목들이 더 많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국들이, 핥혀진 자국들이 있다. 여기 이 피해목들을 보면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랑 다르게 요렇게들 휘어 있어요. 요렇게들. 그게 한쪽이 파여가지고 상처를 입어서 힘을 잃어서 휜 거거든요. 그 힘이 세월이 겪다가 결국은 이렇게 부러져 버렸네요. 군수물자 보급을 위해 송탄류 생산을 적극 권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제의 소나무 수탈. 처음에는 송진 위주로 채취하다 제대로 남아있는 소나무 개체수가 줄면서 기술 개발을 독려하며 관솔까지 수탈의 대상이 됩니다. 관솔은 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를 말합니다. 특히 나무몸에 박힌 가지의 밑부분에 송진이 많이 엉기는데요. 껍질을 벗겨 송진을 나오게 한 후 불을 붙이면 석유처럼 불이 금방 붙습니다. 이건 송진에 포함된 테레빈유 때문인데 일제는 이를 이용해 송탄유를 만들어 석유를 대체하려 한 것이죠. (1943년) 가장 극심했을 때 우리가 보니까 4,074톤이라는 송탄유를 이렇게 모으게 돼요. 근데 그 4,074톤이라는 말은 50년생 소나무가 약 93만 그루 정도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 말에 상당한 노동력이 많이 집중이 됐었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소나무들이 여기에 대해서 송진 채취를 당했다라는 거죠. 大王小単位は朝鮮科学人の外貨として発明されておりおよそ半年国策の声に応じて今全線はこの資材たる枝を払った松の残り木や根の切り株の採取を続けております。 이 발명은 송탄유 제조와 관련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었는데요. 이전에는 단순히 송진을 채취해 송탄유를 만들었으나 이때부터 관솔과 가지 등을 태워 송탄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후 한반도의 모든 소나무는 아주 극심한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전시 체제에 있던 일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국 지역별 생산량 홍보, 우수활동자 시상 소식 등의 언론 홍보를 통해 송탄유 생산 독려를 유도했고 송탄유 채취 방법 강습회 등을 열어 새로운 송탄유 제조법을 전파했습니다. 이 새로운 송탄유 제조법은 전라북도 산림과장 코가 아키라에 의해서였는데요. 바로 조선문화공로상 수상자였죠. 이 상은 조선문화공로라는 명칭이 붙어있지만 본질적으로 일제의 대륙 침탈과 식민지배 수탈에 도움을 주고 기여한 사람들을 위한 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 차원에서 수여하는 상은 그 국가의 정책 방향과 국정을 그대로 투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상은 바로 일제 말기에 식민지배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륙 침탈의 강화, 이것을 위해서 조선 민중을 강하게 수탈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43년 코가 아키라는
소나무로부터 목탄을 만드는 과정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목탄뿐 아니라 송탄류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코가키라는 흙으로 가마를 만든 다음에 적정한 온도로 이제 일정하게 소나무가 그 열을 받아서 소나무에서 그 가지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송진이 흘러나오는 방법을 이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나무의 송진도 오는 동시에 그렇게 송진이 빠져나간 소나무의 가지도 목탄으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코가키라가 이 송탄류 채취 방법을 개발하자마자 이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고이소는 이를 크게 극찬하면서 대량으로 송진을 뽑아내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진행했습니다. 이른바 애국반 그리고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무제한으로 착취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코가 아키라가 고안한 새로운 송탄류 제조법은 송탄류 가마를 이용한 것이었는데요. 이로써 송탄류 생산은 한반도에 산재한 소나무를 전부 이용할 수 있는 데다가 복잡한 설비 없이 흙으로 만든 가마로 생산할 수 있었기에 비교적 손쉽게 대규모로 송탄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제의 수탈 강도 또한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송탄류 가마 유적은 현재까지 5개소로 23개의 송탄류 가마가 확인됐습니다. 고령 대가야 수목원에는 2016년에 발굴한 송탄류 가마 2개를 복원해놨습니다. 송탄류 가마는 소나무 부산물을 활용하여 송탄 원유를 얻기 위한 생산시설이었는데요. 가마 바닥에 소나무나 관소를 넣고 열을 가하면 빗살무늬 같은 골을 통해 송탄류가 모여 대롱을 통해 옆에 있는 구멍으로 모이도록 설계됐습니다. 규격화된 가마는 전문 기술자가 만든 것이죠. 송탄류 가마는 함양 신안리에서도 발견됐는데요. 당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송탄류 가마를 인구 밀집 지역 인근의 산기슭에 축조해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답니다. 구릉이 아주 높지 않고 나지막합니다. 그리고 등고선을 따라가지고 등고선 따라서 위에도 5개 정도, 아래쪽 5개 해서 구조도 거의 동일하고 그 산지라는 것이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소나무하고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대단히 많았던 곳이고 제가 발굴 현장에서 봤던 그런 가마들은 분명히 그 가마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공력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한 게 아니고 10개 정도를 거의 동일한 구조 그리고 일정한 간격 그 형태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최소 저희가 발굴 현장에서 확인된 것은 8개였고 그 열상으로 봤을 때는 10개 정도는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거기에 그 송탄류 가마 일정하게 계속 그 관소를 채취해서 그걸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조직적으로 어떤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일은 해낼 수가 없고. 일제는 부족한 자원 확보를 위해 관 주도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행정령을 동원하고 아울러 식민지의 자발적인 송진 채취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농가 소득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관 주도로 조합을 만들어 개인을 노동에 참여시키는 등 노동력을 수탈했습니다. 수탈되는 시기가 뭐 오래되면 될수록 그 소나무도 온전한 소나무를 찾기가 힘들고 그러면 온전한 소나무가 아니니까 점점 더 추출하는 양은 작을 거니까 오히려 이제 그 고통받는 거는 민중들은 훨씬 더 고통을 더 심하게 받지 않았을까. 각 집마다 할당량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강제 동원이 돼가지고 바로 전쟁에 또 그 가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감을 갖고 아마 그 일을 했었다. 대대적인 송탄류 수탈을 펼쳤던 일제. 그렇다면 현재 그 흔적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현재 송진 채취 피해 소나무 분포 지역은 40개 지자체 46개소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북 남원 왈길마을, 경남 합천 해인사, 강원 평창 남산, 울산 성남사, 인천 강화 보문사 등
이 5곳은 일제 강점기 송진 피해목 생육지로 확인됐습니다. 그중 전북 남원 왈길 마을을 찾아갑니다. 이곳에선 아픈 역사를 품은 피해목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야, 여기가 소나무가 참 이쁘네. 일본의 산림수탈은 처음에는 민간인 지역에까지 들어오지 않았었대요. 뭐 마을 묘나 마을 공동체 지역에 있는 산림에는 손을 안 댔었는데 점점 전쟁이 심해지고 전쟁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있는 산림에까지 수탈을 시작했답니다.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이 마을이 갖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소나무들이 그 송진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요. 다른 생육지가 사찰이나 산속에 있는 것과 달리 마을 한가운데 있는 이곳은 어찌 보면 일제의 수탈이 가장 극심했던 현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이 또 계시니까 한번 말씀 한번 물어보세요. 아, 예. 오다가 보니까 예. 소나무가 이쁜 소나무가 참 많네요, 여기가. 아, 여기가 엄청 소나무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일정발기에 그 억압의 번익에서 소나무를 전부 다 잘라가지고 송산율을 뽑은 바람에 나무가 전부 다 상처가 나가지고 그 뒤로 지금 해방 후에 한 18년 지나니까 나무도 늙었고 건강 상태가 하니까 태풍에 많이 쓰여야 되면 나무가 절반 이상 없어졌어요. 속이 다 썩어 있어.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지금 가서 이따 보시면 알지만 두나무 새나무서 매년 넘어가 버려요. 매년 넘어가 버려요. 그래갖고 많이 없어졌어요. 야, 그 소나무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시면 마음들이 그냥 안 좋죠. 안 좋은지 어떻게 해요. 세월이 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송진 빼는 거 다 기억하시면 예. 어르신 혹시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37년생이에요. 37년생이면 여른이 아이고 엄청 정정하신데요. 제가 일정 말기에 북미학교 2학년 때 해방이 됐어요. 아, 우리는 그때 북미학교 다닐 때 공출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출. 공출. 그래서 솔나무 가지게 관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그 어릴 때 가서 나시를 찍어갖고 짊어져다 그 공출 양도에 갖다 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마을 분들이 다 송질하는데 다 동원되신 거네. 아, 그렇죠. 다. 가마가 저 건너가 있었어요. 저 건너가. 근데 지금 터는 없어요. 건너가 있었어요. 가마가 터는 없고. 송이는 가마가 있었어요. 넣어가지고 송진을 뽑아내는 아, 뽑아는 삐려갖고 봐요, 불 때. 그러니까 그때 참 밥도 못 먹고 살 텐데 목과를 심어가지고 목과를 싹 따고 뒤에다가 삶아갖고 껍질을 벗겨서 섬유를 맺느라고 그것을 공줄이 했어요. 그걸 벗겨갖고. 목화 뿌리나 껍질도 일제의 가혹한 수탈이 아니, 섬유 맺는다고. 이곳에서도 있었습니다. 엄마 나라 송진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귀한 건 다 뽑아가 버렸네. 다 뽑아. 우리도 그때는 나한테 농사지면 다 가져가 보면 세상에 가갖고.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 소나무 송진 뺀떡 유명한 있을 데가. 테죠.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산 깊거나 안면도도 저기 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을이랑 붙어 있는데 여기가 처음 봤거든요. 현재 왈길마을 숲에는 모두 50여 그루의 노송이 살아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멀리 봐도 다 이렇게 엄청 긁어놨네요. 네, 그 이제 상처예요. 송탄류 낸 게 상처. 안 된 나무가 없어. 갯벌질을 해놓으니까 속이 벅벅벅해. 비었다. 이 나무는 요건 나무에 썩어버렸거든, 이 속에는.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힘 빠지면 쓰러져 버리겠네요. 그것이요. 그런 놈이 엊그저께도 여기서 넘어갔어, 또 하나가. 여기서 비어버려. 마담 이것이 아 이렇게 벗겨졌구나. 거시기만 보기 위해서 제 속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아이고야. 썩어서 벌레들이 막 붙고 살고 그러니까 이거 새로 해야 돼. 이것도 지금 다시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뭐 해줄까? 쓰러져가는 소나무들을 보며 마을 어르신들은 무척 안타까워 하십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준 소나무들이었지만
매년 하루가 다르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소나무의 보호 처리를 해줬지만 이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제 이 소나무들을 바로 세우는 건 바로 우리들의 몫이겠죠. 쓰러진 소나무 대신 새로 나무를 심어놓은 이 길은 원래 아름드리 소나무 길이었답니다. 눈에 보이는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많게 여기서부터 쭉 다 있었으니까. 아, 여기가 다? 아, 저 숲까지 있었어요. 저 집 있는데 소나무가 있었어요. 오,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요. 북지림으로 딱 연결돼 있었어요. 소나무 마을이었나 보네요. 지금도 이 소나무들이 말은 못하지만 비록 상처를 믿고 지르고 있습니다. 왈길 마을의 소나무는 아주 각별합니다. 마을을 중심으로 좌청용, 우백호 역할을 하는 낮은 산 능선에 소나무를 가꾸어 놨던 건데요. 그래서인지 깊은 상흔을 간직하고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살아있는 왈길 마을의 소나무는 마치 마을의 수호신처럼 느껴집니다. 사철 푸른 잎을 간직하고 있어 예로부터 생명력과 절개를 상징했던 소나무. 전통적으로 소나무는 우리의 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소나무에 강제로 상처를 내지 않고 얻은 송지는 약재가 되었고, 관솔불은 어두운 밤을 밝혀주었음은 물론 흉년엔 속껍질 송기를 벗겨 죽을 끓여 먹으며 우리의 허기를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 금출이라고 있어. 그 소나무를 갖다 꼽아요. 그 태어날 때. 그다음에 쭉 평생 살다가 죽을 때 소나무 관으로 해서 관 속에 들어서 땅 속에 들어온 것이 그 소나무의 한 그 가장 큰 유래라고 볼까? 좋은 일이에요. 그 소나무가. 우리가 사람이 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 응애하고 낳을 때 소나무 꼽고 죽을 때 소나무 관에 들어가서 세상을 마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참 국가가 뺏긴 서름이 참 사무치죠, 그것이. 그리고 이제 일본 강점기에 많이 고생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진용한 사람들 오히려 편했어요, 여기 산 사람보다. 오히려. 예, 여기 사람들이 버텼겠죠. 어르신들의 삶과 함께한 왈길 마을의 소나무. 더는 아파하지 않고 잘 버텨주길 바라봅니다. (2020년 11월)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일제강점기 말기 송진 채취로 인한 소나무 피해 사실을 국제저널에 게재 일제의 송진 수탈을 실제 증명했는데요. 상처난 부위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나이테가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최외곽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나이테 위치하고 상처가 없는 부분 있죠. 그 반대 부분은 이제 나이테가 이제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테하고의 서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요거는 실제로 이제 송진 채취 피해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송진 채취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상처가 남게 됩니다. 상처가 남으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나이테가 안 만들어져요. 반면에 상처가 없는 데서는 계속 이제 나이테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저게 지금 하나의 나무예요? 예, 하나의 나무입니다. 하나의 나무인데, 송진 채취 피해 소나무들의 나이테를 분석한 결과 일제가 자행했던 톱날 채취는 소나무 줄기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겨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었던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상처를 어디서부터냐면은 지금 여기 상처가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다 상처인 거예요. 송진 채취하려고.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면서 덮는 거죠. 예, 덮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진인데, 요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숲이도 있고 위아래는 지금 똑같이 생장을 합니다. 근데 요 부분은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되면 실제로 살아있는 부분은 숲이를 딱 띄면 안에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형성층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거기에서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내면 그 세포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더 이상 나이테를 못 만들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형성층이 떨어져 나가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죠. 이 형성층이 멀쩡한 부분부터 세포를 분열을 하면서 형성층이 없는 부분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 덮으면 지금 여기 보면 작은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완전히 덮거든요. 근데 송진채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면적을 상처를 냈기 때문에 이걸 다 덮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게 상처를 안 입었다 그러면 실제 지름이 여기까지 지름은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만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또 반지름이 있겠죠. 이렇게 증거로 송진 채취 소나무들의 피해를 마주하고 있자니 그 아픈 역사가 더 선명히 다가옵니다. 싫든 좋든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우리는 내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번엔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곳 천년숲을 묵묵히 지키는 소나무를 만나러 갑니다. 특히 이곳에선 독특한 형태의 열리지 소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엄청나게 굵은 소나무들이 숲을 가득 채웠네요. 송진 뺏긴 소나무들이. 이곳 소나무에도 일제가 남긴 상처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피해목들이 무슨 가죽처럼 모여 있네요. 이렇게 오죽하게. 크기 봐라. 이 크기가 와, 이건 엄청 큰데요. 세상에, 이 껍질 두께도 보면 야. 흐르는 세월에도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 하지만 송진 채취가 행해질 당시에는 더 큰 상처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모진 시련에도 의연하게 서 있는 소나무가 한없이 커 보입니다. 만약에 이 소나무들이 이런 상처가 없었으면 얼마나 더 대단하게 멋있게 컸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우람한데. 야, 이런 소나무들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표현하자면 쫙 깔렸어요. 그냥 군데군데가 아니라 숲 저쪽 이쪽 저 계곡 밑에까지. 여기 보다 보면 조나무도 그렇고 저나무도 그렇고 열리지라 그러나요? 이렇게 자라다가 나무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마치 너무 아파서 아픔을 좀 나누려고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역사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이 숲길은 찾는 이에게 치유의 힘을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이렇게나 힘겹게 살아왔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이 나무에 이 송진 채취한 자국이 없었으면 그냥 자연 속에서 살다가 썩어서 이렇게 죽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자국들이 그냥 진짜 지금 곪고 있어요. 그걸 나타내주는 흉터예요. 이렇게 크고 우람한데. 그리고 지난 과거의 아픈 역사를 통해 우리가 내일의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해줍니다. 와. 이곳에서 마주한 소나무의 생명력은 참 놀랍습니다. 심지어 이 나무는 밑에 뿌리는 하나인데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거든요. 그 갈라진 걸 따로따로 이렇게 채취해놨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중간도 붙었고. 소나무가 가진 그 깊고 끈질긴 생명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나중에 언제 큰 비가 한 번이라도 오면 쓰러질 나무인데 근데 그런 나무가 지금까지 대구에서 버텨왔잖아요. 그렇게 서 있는 이 의지에 되게 존경을 표하고 싶은 나무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감만으로도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는 이곳의 소나무들. 그들이 삶 자체로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모든 삶의 시간은 역사이고 역사는 미래라고. 역사를 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소나무를 만나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습니다. 소나무가 말을 못 하잖아요. 새처럼 동물처럼 날아갈 수 있다면 지가 다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다 보니 상체기를 안고 계속 지금 뭐 70년, 50년, 80년 이 정도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잊혀지는 기록일 수 있어요. 잊혀진 기록이고 잊혀진 나무, 잊혀진 사람일 수 있는데 우리가 나무는 나이테라는 게 있어서 오롯이 자기 몸의 그 상처를 간직을 하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잊혀진 나무가 우리에게 이제 다시 나타난 거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역사를 아는 방법은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기록, 그리고 하나는 증거. 근데 증거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현장을 통해서 봐야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학습이 되게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하고 역사가 같이 가야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소나무를 보면 힐링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소나무 숲을 걷다 보면은 모양 있고 하트형의 모양으로 보면서 어떤 낭만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하트형의 낭만 속에 담겨 있는 이 소나무 송탄류에 대한 아픔, 상처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부정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 그러니까 나무들까지 상처를 입히고 뺏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슬펐습니다. 계속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기록돼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기억하고 저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상처 입은 소나무들을 찾아서 여행을 했잖아요. 그 여행을 하면서 가장 저한테 남는 것은 어르신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너가 있어줘서 고맙다. 나도 너랑 같이 살았고 너도 나랑 같이 살아왔는데 그 세월을 같이 버텨줘서 고맙다 그랬거든요. 이 나무들도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버텼잖아요. 그게 가장 가슴에 남는 것 같아요. 버텨왔다라는 거. 우리가 삶을 버티고
이 세월을 버텨오잖아요. 나무도 우리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같이 좀 느꼈어요. 여기서 내인 송진이 저 바다 건너서 쓰이지 말아야 될 곳에 쓰이기 위해서 그렇게 강제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어쩌면 이 소나무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속으로 차라리 내 송진을 빼서 니네가 먹고 살지. 그럼 내가 덜 아팠을 텐데. 그런 이 나무들의 하소연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 잘 버텨줬습니다. 앞으로 1000년 만년 더 버티겠으면 좋겠어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빛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너 바람이 얘기해줬죠 잠시만 눈을 감으면 잊고 있던 푸른 빛을